예, 1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주 초반에 이제 한 주간의 시장 흐름들을 좀 미리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죠. 특별히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투자하는 민재기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초반에는 오늘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게 가다가 상승폭을 좀 확대하면서 월요일 흐름이 괜찮은데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변수 그리고 전략 좀 주십시오. 네, 지난주 후반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양호하게 잘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오늘 또 양호한 출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코스닥이 1% 이상이 이제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난주 후반에 어떤 부분이 미국 증시를 좀 잘 마무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네. 일단 우리 고용 관련된 데이터들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게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미국의 경기가 참 탄탄하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다 정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은 이게 떨어지면 당연히 고용 시장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그렇고 실업률도 이렇게 좋은 데이터들이 생각보다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11월, 12월 원래 연내 2번 정도의 이제 금리 결정 스케줄이 남아 있는데요. 11월 달 원래는 우리가 50bp 금리 인하 가능성, 즉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게 이제 이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나온과 동시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25bp, 그래서 연내에는 25bp씩 2번 정도 인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기대치는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간 이제 물 건너가다 보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금요일에 미국 증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주춤하다가 그래도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부분들이 더욱더 시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강세 흐름으로 끝이 났고요. 뭐 경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 폭 자체는 뭐 25bp로 가는 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이제 또 약간씩은 미국 증시에서는 과열되는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여기 중간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뭔가 두려움이 아주 큰 구간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너무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낙관도 아니고요, 아주 낙관적인 구간까지의 이 경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시장은 이제 조금 더 가열된 부분들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시계열로 늘려서 보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우리가 시장이 좀 안 좋았던 때, 그때는 심리는 25 밑으로 떨어졌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때가 매수 기회가 좀 뭔가 싸게 지나보면. 살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뭐 좀 편안하게, 물론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용기가 좀 않죠? 필요합니다. 예. 네, 용기가 좀 필요한데 과거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학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사실은 심리가 공포에 있을 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가 싼 구간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이번에도 보시면 난 9월 초에 한번 시장을 흔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한 50 미만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에서 이렇게 쭉 선을 그어봤을 때 75 정도 수준까지라면 단기적으로는 요 심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뭔가 종목을 고를 때나 또 섹터를 선택을 할 때 너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좀 숨고르기를 할 때 또 따라가는 게 좋겠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둘째 주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업데이트만 잠깐 해드리면, 내일이죠?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제 우리 박사님하고 삼성전자만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죠? 예.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일이면 이제 끝이 날라나요? 네. 네, 실적 발표가 되면 뭐 약간 악재 노출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실적을 보고 아마 방향성을 좀 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시장에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한 흐름인데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0월 10일 테슬라와 관련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이 부분이죠. 네. 이게 파란색이, 검은색이 3분기 실적 추정치고요. 노란색이 4분기 실적 추정치인데 이게 멈추지 않네요. 계속 하향 조정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게 HBM 쪽이 아니라 레거시 쪽에 지금 업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실적에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주가도 6만 원 전후에서 지금 오늘 또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은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하나도 반영된 게 아니라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실적이 예상치 정도 수준에 부합하거나 뭐 많이 나쁘지만 않으면 그죠?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노출되는 타이밍이 될 수 있으니까 내일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아래쪽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이거 멈추지 않으면 삼성전자 주가가 힘을 내기는 쉽지 않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래프가 지금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체크해보니까 한 500만 주 정도 외국계 창구 기준으로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수급적으로도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와 함께 이 그래프가 조금 이렇게 돌아서는지 그다음 개인 투자분들만 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서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삼성전자의 좀 단기 반등을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하이닉스는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오죠.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Q와 4Q의 이 실적 컨센서스가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각도보다는 하이닉스는 완만하게 지금 그러네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HBM에서 이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낙폭은 조금 제한적인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도 삼성전자처럼 일방적인 매도기보다는 매도가 좀 나오다가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 더 나은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테슬라의 이벤트가 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로보틱시 관련해서 기대감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항상 우리는 선반영이라는 게 있죠. 네, 특히 이제 이벤트 앞두고 주가가 안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미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고 우리나라 관련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테마들도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이벤트 전에 내가 그 비중을 약간 줄이고 이벤트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 무시하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하시고 이벤트 전에 약간의 비중 조절은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섹터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매도, 삼성전자가 중심을 못 잡으면 지수는 제한적인데요. 네, 네. 그러나 이제 제한적 지수 속에는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최근에 보면 확실히 좀 자리를 잡는 것 같고요. 방산도 최근에 관심이 또 있고요. 기관들 주로 수급을 많이 보이시잖아요. 기관들 중심으로 수급상 좀 눈여겨볼 만한 특징 좀 알려주세요. 네, 요즘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방산주가 아주 세게 움직이고 네. 있는데 방산주에 들어가 있다가 아쉽게도 분할이 된 기업을 오늘 한번 네. 공부를 해볼까 싶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분할 이슈 때문에 왜 거래 정지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도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같이 있다가 분할된 기업도 기관 투자가들이 요즘 약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징검다리 휴일도 있고 있다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하는데 이 종목만은 좀 강하게 사고 있는 것 같아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한 기업 이름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뭐 좀 어렵죠? 하나 네.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기업을 그러면 떼서 나왔냐라고 하면 이 아래쪽을 여기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한화 비전이라는 게 있고 한화 정밀기계라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떨어져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맥쿼리 리서치에서 발표한 게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매출 성장도 양호하고요.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마진도 괜찮게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부가 각각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면 제가 비디오 감시 시장이라고 해놨는데요. 하나 비전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CCTV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CCTV를 가지고 우리가 감시를 하니까. 근데 CCTV는 사실은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좀 꽉 잡고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죠. 근데 예. 지금 중국을 미국이 뭔가 태클을 좀 걸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OEM이라고 하는 쪽에 보시면 하나 비전이라고 파란색이 있고 중국 관련주들을 좀 막아준다면 나름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해 보면 되고요. 내년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17배 정도의 PER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이제 하나 정밀기계는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본더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HBM의 이 기판과 칩을 붙일 때 TC 본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때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한미 반도체. 그죠?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하이브리드 본더, 구리와 구리를 직접 이렇게 붙이는 쪽으로 가면 네, 하나정밀기계 더욱더 그때 하나정밀기계가 그거 한다 그래서 그쵸. 그때 한미반도체가 뭐 10% 빠졌을 빠졌던 적이 있고 그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히려 그러니까요. 치였던 적이 있었죠. 그 기업이 여기 들어가 네, 있군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기업들의 장비주들은 한 19배 정도에서 내년도 네.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쿼리에서는요, 이렇게 기업 가치를 썸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발행 주식수를 나누니까 야, 한 5만 8천 원 정도의 기업 가치는 나오는데 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기준으로 한 3만 3천 원에서 3만 뭐 중반대 있었는데요. 오늘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지만 이게 MSCI 지수에 편입됐다가 이 기업은 떨어져 나왔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니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다시 또 HBM이나 이런 뭐 CCTV 관련된 부분에 실적이 성장하다 보니까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공부해 보실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안 보는 부분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쵸, 근데 네. 거기서 떨어져 나온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네.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그날 분할하는 날 보니까 이 기업이 뭐 20%인가 시초가 강세로 갔다가 끝날 때는 거의 15% 20%또 빠졌어요. 빠졌죠. 네, 변동성 엄청 큰데요. 그러니까 HBM 쪽이 들어있어서 외국인들이 사실 CCTV 비디오 이런 쪽은 큰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거기는. 주목해 보는 것 네. 같네요. 조금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